네, 반갑습니다. 미국 용접사입니다. 저는 지금 일을 마치고 아이들 학원에 태워다 주고 지금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학원차 이런 게 없어요. 뭐 있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없고, 거의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보호자들이 직접 이렇게 학원에 태워다 줍니다. 회사 생활은 훨씬 한국보다 편하죠. 아침에 갔다가 일찍 끝나고, 일찍 일은 시작하지만 또 일찍 끝나니까 그 저녁 시간이 긴데, 그만큼 이제 저녁에 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생각했던 것처럼 여유롭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항상 현장에서 제공하는 그 숙소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뭐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집에 갔으니까, 이제 집에 가게 되면은 가족들하고도 약간 처음에는 이제 그리웠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 이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서로 간에 이제 소원해지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쭉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떠돌이 생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스케일이 다르죠. 한국은 다 1일 생활권인데, 이 미국은 뭐 한 3시간 거리는 그냥 옆 동네 정도로 취급하니까, 좀 멀리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한다 그러면 뭐 심하면 뭐 한 30시간 정도 거리 되는 곳에서도 일해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 트래블 잡이라고 하는데 떠돌이는 안 하고 그냥 이쪽 제가 사는 동네에서 출퇴근으로 아침 저녁 틀린데, 아침에는 차가 별로 없어서 한 40분 거리, 그리고 저녁에는 차가 좀 막혀서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로 지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름값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고속도로여도 시내 복잡한 곳은 그 하이패스 같이 이제 따로 돈 내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은 무료 도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 안 갖고 출퇴근은 그냥, 네, 여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전번에 인사드렸고, 오늘은 제가 이민 오게 된 그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해 가지고 오늘 이민 스토리 좀 해 볼까 해요. 네. 저는 이민을 처음에 어렸을 때 20대 중반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먼저 갔다 왔어요. 뭐 이것저것 준비했었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돼 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마음이 이제 싱숭생숭하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이거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있다. 1년 또는 1년 그 이상 최대 2 년까지 이제 나가서 이제 일하면서 영어 배우면서 여행도 할 수 있고 참 좋다더라." 그래서 저는 '어 그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해 가지고 친구랑 둘이 이렇게 갔다 왔죠. 그래서 호주에서 1 년을 생활을 하고, 처음에 갔을 땐 몰랐어요. 모든 게 그냥 처음 이제 해외는 길게 이제 제대로 나가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 인제 모든 게 낯설고 뭐 이것저것 잘 몰랐는데, 거의 1년 생활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딱 들어오게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아, 거기가 참 좋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아, 다시 나가고 싶다.' 그 이민을 그때부터 생각을 했죠. 근데 이민을 막 알아보는데, 이민이 그냥 막 무조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호주가 이민이 쪼끔 쉬운 편이었는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였는데, 제가 막상 이제 뭐 가 보려고 이제 시도해 보려고 할 때쯤 그쪽에서 이제 정책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막 조건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호주는 힘들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막 그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 가지고 배관 설계 쪽으로 이제 입사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가 볼까 했는데 그런 쪽으로는 또 더욱이 가기 힘들고, 그때 막 한창 알아볼 때 보니까 용접 쪽으로 이민을 많이 간다라는 소식만 듣고 있었고, 일단은 저도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에 일단 입사를 했죠. 입사해 가지고 일하면서 이제 틈틈이 이제 알아만 보고 있다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됐고, 결혼하면서도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캐나다 쪽이 이제 괜찮아질 거다 해 가지고 캐나다 쪽을 알아보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회사 생활도 몇 년 했죠. 꽤 한 6 년, 5 년, 6 년? 이게 사무실이 솔직히 그래요. 대기업 아닌 이상 돈도 안 되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보람도 없고.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설계 제가 도면 그리고 뭔가 이제 설계하고 그걸 가지고 현장을 가잖아요. 제대로 이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나? 근데 그때 뭐 저는 물론 옷은 깔끔하게 입었죠. 뭐 가서 이제 현장 일 이제 제대로 돌아가나 이제 뭐 이렇게 보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현장 일 하시니까 옷은 좀 지저분하시고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일이 편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자금 돈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마음의 여유도 없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얼마 버냐?" 이렇게. 그래서 "아, 이 정도 번다." 그랬더니 "야, 뭐하러 거기서 그러고 있냐. 기술 배워서 가서 기술로 먹고 살아라." 그분들 제가 이제 얼마 정도 버시는지도 대충 알고는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직접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나쁘진 않겠다 싶은데, 제가 그래도 몇 년 꽤 했는데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게 이렇게 막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한번 뭔가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한번 비즈니스 해 보려고 포크레인 쪽을 시작했다가 한 4 개월, 5 개월 뭐 자격증 따고 뭐 여기 현장 좀 쫓아다니고 하다 봤는데, '이것도 좀 아니다. 이렇게 나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비전이 좀 잘 안 보인다.'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미 회사는 그만두고 현장 쪽에 조공을 뛰기 시작했죠. 그 조공 뛰는데도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뭐 따로 뭐 특별히 뭐 오버타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같이 제가 이제 헬퍼로 일하는데 이제 기능공, 그때 용접사들 이제 서포트도 좀 하고 배관사나 제관사분들 이렇게 서포트도 하는데, 이분들이 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 하고 싶다." "그럼 학원 가서 배워라. 대신에 티그를 배워라. 그게 깔끔하고 돈도 괜찮다." 해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죠. 저는 학원에 처음에 갔을 때 아예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민을 목표로 배운다." 네,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느낀 그분의 표정으로 봤을 때는 '아, 그래? 그래.' 저는 그때 되게 진지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학원 원장님은 그냥 그래요?" 이렇게 약간 가볍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민은 무슨 이민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기술도 없는데 이민부터 가겠다고 하니까 뭐 경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나도 아는 것도 뭐 없는 놈이 이민 가겠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냥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현장을 조선소로 갔어요.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거기서 이제 카본부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아무튼
뭐 이제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반도체 올라왔다가 또 다시 제 쪽 원래 환경 쪽이었는데 그쪽 일 좀 하다가 다시 이거 제대로 다시 이제 용접사로 그때부터 이제 쭉 뛰었죠. 근데 제가 성격이 그런 게 있어요. 하나 꽂히면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래 갖고 이번엔 용접 쪽으로 제대로 쭉 간 거죠. 용접 쪽 이제 쭉 하면서도 이렇게 이민은 계속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 갖고 일단은 '기술 습득이 먼저 우선이다.' 해 갖고 기술 뭐 이것저것 빨리 습득하려고 이것저것 노력 많이 했죠. 하면서 이민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원래는 호주가 어려워져서 캐나다 쪽 알아보고 있었는데 캐나다가 또 어려워졌대요. 그렇게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주공사에서 지금 "미국이 요즘 뜨고 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미국이요?" 난 솔직히 미국은 생각지도 않았고 미국 하면은 약간 장벽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 갈 수 있다고요? 그게 뭔데요? 무슨 조건인가요? 그랬는데 뭐 비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EB1, 2, EB3 뭐 이렇게. 근데 그중에서도 EB3 비숙련 비자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여기 현지 계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왜 한국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어느 시골이나 아니면 외진 곳 아니면 힘든 일, 공장 돈 안 되고 막 한국 사람들이 잘 일 안 하려고 하는 여기 미국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간 곳은 닭공장이었어요. 닭공장. 닭공장 쪽으로 기술은 없는데 이제 돈 안 되고 힘들고 1 년만 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연장하거나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1 년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더 좋은 조건이 이미 미국에 들어올 때부터 영주권을 받고 들어와요. 그리고 주 신청자를 기준으로 1촌 내 와이프 아이들까지 싹 다 영주권이 다 나오는 거야. 아니 이런 좋은 조건이 있어요 해 가지고 뭐 제가 또 사무실 쪽에 또 공무 쪽 이런 것도 많이 봤으니까 계약서도 봤죠. 나쁘지 않아. 그리고 돈도 쪼끔 비싸긴 했는데 그거를 또 일시불로 내는 거 아니고 그때 제가 또 현장에서 또 용접사로 일했잖아요. 충분히 이거 감당할 만할 것 같아. 그래서 도전했죠. 도전했어요. 그렇게 해 갖고 총 한 번 오딧 그러니까 진행 과정 중에 재검토 한 번 걸리고 3년 걸렸어요. 3 년. 2014년에 신청 계약서 작성하고 2017년 6 월에 여기 들어왔으니까 인터뷰까지 마무리 짓는데 그 정도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거를 왜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 보면 용접 일을 하든 기술 쪽에 계시든 뭐 이민을 또 꿈꾸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야 이런 좋은 조건이 있다. 뭐 해 봐라." 관심들은 되게 많았어. 내가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꽤 많이 알려줬는데 근데 신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아는 것도 있고 뭐 꿈꾸는 것도 있지만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찌 됐건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영주권을 얻었는데 그때 영주권 진행되는 3년 동안 마음고생을 좀 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이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계약서를 꽤 써 봤기 때문에 자신을 갖고 '이 정도 계약서 이 정도 내용이면 괜찮네.' 왜냐 이게 만약에 계약을 진행해서 성공하면은 오케이. 만약에 영주권 취득에 실패할 시 뭐 회사마다는 틀리겠지만 일정 부분 거의 대부분을 환불을 해 주겠다. 이런 계약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나쁘지 않지. 그래 가지고 '그래 나 할래.' 그래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미국은 특히나 이 공무원 쪽 일들은 시간의 그 개념이 없어요. 언제 된다는 그런 약속이 없어. 특히나 그 영주권 관련해 갖고는 너 됐어. 너 탈락이야."
이렇게 딱 단정 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재검토, 기다려, 재검토. 와, 이게 사람 말라 죽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때 안 되면 한국에 살고, 되면은 미국 가고, 이런 마음이었지만, 미국에 진심이신 분들은, 와, 피가 말리는 거죠. 저도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나중에 그 환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민자 안 받겠다 딱 하는 순간, 그때 조금 시끄러웠죠. 뭐 단체 소송도 좀 들어간다는 소리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쪽 알아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저는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왔죠. 일단 그때는 서류상으로만 이제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고, 실제 여기서 그린카드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공항에서 심사해서 그 입국심사 통과해서 이제 들어오면 보통 한 달 정도면 우편으로 날라오고, 뭐 재수 없으면 뭐 1년 이상도 걸리더라고요. 장소를 좀 이동했습니다. 너무 어두워져서. 네. 근데 여기 너무 밝네. 그렇게 해서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정착 서비스 해주시는 분 도움으로 들어와서 할 게 많아요.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바로 이제 공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도 따야 되고, 통장도 개설해야 되고, 전화기도, 오픈해야 되고, 소셜도 만들어야 되고, 소셜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그것도 부여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달 정도 그렇게 공장 입사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장에 들어갔죠. 이렇게 공장을 처음 가니까 정말 시골이야. 아무것도 없어. 완전 깡시골. 공장을 딱 들어가니까 대부분이 흑인이고, 백인은 한 5명 정도? 그리고 남미분들, 사우스 아메리칸. 그분들이 이제 또 많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 되게 많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 처음에 갔을 때는 좋아요. 와, 미국에 들어왔다. 나 들어왔다. 이제 시작이다. 뭔가 이제 새로운 삶을 미국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거의 1년 끝나갈 때쯤 되면 다들 하는 고민이 뭐 해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그렇거든요. 다행히 저는 기술을 배워와서 마음 한켠에는 좀 짐은 좀 덜었는데, 그래도 좀 불안했죠. 그래도 거기다 또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마지막 현장을 SK 하이닉스 거기에 있었는데, 미국에 삼성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전문으로 이제 해외 공사를 많이 다니시는 반장님이, 제가 이제 미국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1주 전인가 2주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시는 분한테 저 그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미국에 대해서 아니 가기로는 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 이제 들어보려고, 이제 식사 대접할 테니까 만나기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분 만나서 이제 여기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 직원분 연락처 받아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닭공장 중간 정도 됐을 때부터 한 번씩 이렇게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끝나자마자 그 회사로 이제 바로 입사했죠. 한국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 회사로 옮겨가지고 직장에서 1년 반, 2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 이제 오는 과정을 이제 짧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짧게. 꽤 많은 일들이 좀 있었죠. 스토리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차차 한 번씩
컨텐츠 떨어질 때쯤 해가지고 그런 거 한 번씩 하고, 다음에는 제가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거, 이 미국 사람은 어떻게 일하나, 특징이 뭔가, 뭐 이런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짧게. 그것도 밑밥만 쫙 깔게. 네, 오늘도 제 방송 이제 이렇게 쭉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또 한번, 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